외모가 너무 압도적이다. 몸매도 너무 예쁘고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죠? PD님들 커뮤니티에서 최근 남자들끼리 댓글창 터지게 싸우는 그런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쁘네요. 그죠? 셋 다 너무 예쁜데요? 만약에 PD님은 이 3명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 누구 고를래요? 어려운데요? 다들 처음엔 그래. 왜냐면 일단 셋 다 예쁘잖아. 그리고 셋 다 남자분들이 좀 흔들릴 만한 포인트들이 다 있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사진만 보여주잖아? 남자들 선택이 직업에 따라서 또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의사다. 그럼 난 A. 남자가 대기업 다닌다. 그럼 난 B라는 여자.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러면 나는 C라는 여자. 이렇게 남자의 직업군에 따라서 여자를 고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여자를 선택하는지 남자들의 결혼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여성분은요. 22살이고 학교는 지금 중퇴했네요. 직업은 카페 알바. 키는 168에 48kg. 외모가 너무 압도적이다. 몸매도 너무 예쁘고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이분의 장점이 뭐예요? 그 얼굴? 얼굴 너무 예쁘지. 아쉬운 건 뭐예요? 중퇴를 했어도 일을 하면 되는데 알바하는 게 조금 아쉬워. 근데 어린데 예쁘고 애매한 거. 그럼 일단 첫 번째 여성분은 이런 거고 두 번째 여성분 볼게요. 두 번째 여성분도 외모가 예쁘네요. 나이는 35살 그리고 학력이 서울대예요. 변호사야. 연봉 2억이고 키가 64 정도 되시고 날씬하고 예쁘고 다 괜찮네. 금융자산 5천에 집은 전세가 있으시고 처가 리스크가 있네요. 처가 리스크가 뭐야?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빚이 있고 계속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그럼 장점이 뭘까요? 연봉 아니에요? 또 직업, 거기 학벌까지. 삼박자가 얼굴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훌륭한데 집에 빚이 있다. 이 정도쯤은 남자들이 감사줘야 되지 않나? 돈 잘 버니까.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분 볼게요. 나이가 45살이에요. 근데 외모가 너무 동안인데 이분도? 이야 자산이 뭐야 이게? 강남의 원베일리에 살고 있고 현금 20억 이상 차가 포르쉐 람보르기니예요? 건물주 외동딸이야? 집안 1000억대? 강남 건물인가 보네. 근데 이분은 뭐야? 2번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남자 경제력 무관. 장점과 단점이 너무 이 사람도 큰데 이분 장점은 뭐예요? 넘사벽 경제력인데? 1000억대면 외동딸이야 거기다. 외모 관리 너무 잘 됐어. 나이에 비해 그죠? 아쉬운 점은 뭐예요? 돌돌싱은 좀 돌돌씩. 진짜 너무 극과 극이네요. 대표님 장단점이 극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떤 남자들이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첫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 솔직히 외적인 부분에서 나이적인 부분에서 남자들은 이분한테 처음에는 다 끌리겠지. 몸매도 좋고 이뻐. 이런 분들은 솔직히 성공한 남자들이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하지 않아? 성공한 남자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 있죠. 집안이 탐탁지 않고 학력이 별론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이미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내가 이 여자를 만나 사랑만 한다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집안이 좋은 뿌리부터 좀 튼튼한 집안 있잖아요. 재력도 있고 학력도 되는 집안의 재력가들이 이 여자를 안 보죠. 왜냐면 본인들의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 여자의 리스크는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여성분들보다는 사회의 의존도가 남자한테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남자가 좀 피곤해질 수는 있겠지. 이쁜 게 하루 이틀이지 뭐 그잖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자분이 아니나 다를까 MZ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고 싶다. 이걸 또 전제 조건으로 거셨더라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분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어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도 연애 때 그 감성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서 남자가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력 없는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겠네요. 경제력이 없다면 남자가 잘생겨야겠죠. A의 여성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분들이냐. 돈도 있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도 있고요. 어린 여자 하나에 휘둘르지 않을 정도의 중심이 좀 잡힌 남자여야 돼요. 그럼 결국 A는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럼요. 그럼 대표님 B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알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보세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고민이 가장 많이 되시는 분이 이 B인데요. 왜냐면 조건만 보면 너무 완벽해. 서울대 나왔지, 변호사지, 연봉 2억이지, 거기다 얼굴도 예뻐.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여자면 진짜 든든하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분을 원하는 직업군의 남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형의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분을. 왜냐면 이 남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엄청난 이 로망보다 현실적으로 가정을 얼마나 꾸준하게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느냐.
안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같이 벌어주고 버텨주고 책임지는 결혼을 원하는 타입들이죠. 그럼 이런 여자는 아까 A처럼 자수성가형 돈 많은 사업가는 못 만나요? 그런 남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학력이 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분들을 좀 공략하면 좋냐면, 남자 자체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녀. 근데 집안에 재산이 좀 많아. 그래서 사자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런 분들한테는 어필이 잘 되죠. 근데 이 여자분 리스크가 너무 확실하잖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처가 리스크밖에 없잖아요. 나이 좀 있는 거라. 부잣집에서는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어. 왜냐면 서울대 나왔지. 거기다 변호사야. 그만큼 고생한 대가가 있잖아. 그거를 준다 생각하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돈을 잘 못 버는 남자들을 만나기 힘들겠네. 힘들죠, 이 여자는. 현실적인 남자일수록 이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긴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만난다고 하는 남자는 많이 없을 거예요. 매력적이잖아. 그럼 한마디로 B 여성분은 엄청 화려하진 않는데 현실 결혼 느낌이 제일 강한 타입인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결혼 시장에서는요, B 같은 여자분이 꾸준하게 매칭이 잘 돼요. 대표님 C는요? C,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디님 C 만날 거야? 돌동일식은 좀 애는 없는데? 그래도 두 번 갔다 온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너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처음에는 다들 이러죠. 너무 나이 많은데요. 결혼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의 경제적인 것만 다시 봐봐. 원베일이 살죠. 포르쉐 람보르기니 있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현금도 몇십억 있죠. 집안 자산이 거의 1000억대야. 외동딸이야. 그러면 그 순간 남자들이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현실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많죠. 대기업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강남에도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들잖아. 근데 이런 여자 만나면 어때? 사는 곳이 달라지죠. 특히나 현실에 좀 많이 치여본 남자일수록요, 시 앞에서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이 여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여자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이 여자도 리스크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C 같은 여성분이랑 결혼하는 순간 남자가 대릴 사위처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존심 강한 남자들은 여기서 엄청 흔들리죠. 왜냐면 경제적 주도권이 당연히 여자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 충분히 여자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요, 내가 남편인가 이 집안의 직원인가 이런 현타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돌돌싱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제가 저러니까 2번이나 이혼했지. 이게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그럼 C는 어떤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현실 감각이 있고요. 자존감도 좀 건강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 이런 남자인 거지. 반대로 능력은 평범한데 자존심만 너무 센 남자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C 같은 여자 만나면 못 만나는 거죠. 결국 C 여성분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닌 거네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잘난 여자를 만나려면 어느 정도 나를 좀 비우고 만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A의 여성분은 어리고 이쁘고 이러니까 돈으로 좀 감당을 해야 되고요. B는 좀 처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실 감각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C는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3명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땠어요, 피디님? 아직도 너무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쵸. 남자들 말로는요, 나는 나이도 안 본다, 돈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처한 현실과 결핍에 따라서 선택이 갈려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어때? A를 만나서 본능적인 만족을 얻고요. 현실형 남자는 B를 만나 안정을 찾고, 인생 역전을 내가 좀 원한다, 레벨업 하고 싶다, 그게 목적인 남자분들은 C를 원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이 여자 3명이 일반 남자들 감당하기는 좀 힘들어. 결국에 결혼은 완벽한 여자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A, B, C 중에 어떤 여자를 선택하실까요? 난 이런 상황인데 누구를 선택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